안녕하십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은 시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 바로 시민대상입니다. 파워 인터뷰에선 우리 지역의 시민대상 수상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군포 시민대상 교육문화 부분 수상자인 한용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군포 시민대상 교육문화부분 수상자 한용기입니다. 네, 우선 군포 시민대상 수상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부족한 저희에게는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군포시 문화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군포시 교육과 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군포 시민대상이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후보자 자격이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자격 요건을 가져야 이 수상자에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군포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으면서 뚜렷한 공로가 있어야 하고, 또한 단체장이 추천하거나 20명 이상의 시민이 연소로 추천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반 군포 시민도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자기 추천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이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단체장들이 네. 아니더라도 네. 주변에서 일반 추천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네네. 더 명예로운 상 같은데 네. 이제 교육 문화 부분에서 이제 주변 분들의 공로가 인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공로를. 네. 그 명예로운 시민대상을 수상이 되셨는데 현재 이 어떤 일들을 좀 맡고 계신 건가요? 예, 저는 군포시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고요. 또 군포교육발전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교육 부분에 이런 몸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런 교육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큰 아이 중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우연찮게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 이제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군포시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영향으로 이제 그 아이 덕분에 예. 교육에 몸담게 되신 네. 것 같은데, 이런 학부모로서 네. 또 때로는 위원장으로서 네. 교육에 관련된 정책들을 꽤 많이 제안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이 정책이라기보다도요, 이제 내년부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전체 중학교에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형 꾸미름 혁신학교라고. 이 꾸미름 혁신학교 성공을 위해서 민관, 대학이 함께 하자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거를 좀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공동체 발족을 했고요. 마을교육 공동체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 꿈의 혁신학교라는 게 어떤 건가요? 내년부터 생기는 건가요? 꾸미름 혁신학교라고 이제 지역형 혁신학교인데요. 군포의왕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혁신학교로 운영되는 겁니다. 네.
교육 부분에 지금 몇 년 정도 몸담고 계신 거죠? 네, 한 5년 정도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네. 활동하면서 나 자신에게 가장 좀 뿌듯했다거나 자랑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 예. 저희가 2017년도에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학운협 회장이었던 문영희 회장님과 같이 이 꿈표 페스티벌이라고 저희 학부모들과 학생이 주가 돼가지고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뿌듯했었고요. 예, 지금도 기억에 남는 축제로 생각됩니다. 꿈표 페스티벌에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저희 학부모들이 기획하고 주관을 했었고 아이들 동아리 각 초중고 동아리 팀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아이 위주와 학생 위주, 그다음에 학부모 위주로 축제가 운영됐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게 아니라 네.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뭐 네네.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뽐냈다는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여기 뭐 이제 수상도 하고 막 이런 네. 시상식도 있었던 건가요? 네네. 그럼 그래서 이제 시장님하고 교육자님 그때 표창장을 서열에 상관없이 그냥 순위를 매기지 않으시고 전체 참석한 아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댄스 동아리, 뭐 노래 동아리 이런 거 하더라도 네. 자기가 이런 걸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 상당히 좋았던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점이 있다면 네. 반대로 좀 아쉬웠던 네.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쉬웠던 점은 이게 올해 3회가 운영이 됐어야 됐는데 예산 문제로 이제 2회에서 그쳤다는 게 해서 좀 아쉽고요. 내년에 다시 예산이 부활돼서 홈표 페스티벌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좀 만족도가 높았죠? 페스티벌 하면. 만족도 100%였습니다. Who's that sexy thing I see over there? 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의원, 학교 운영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로서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제 현재 아까 간단히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공란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 자주 질문을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게 보통 이제 아이 싸움이 어른들 싸움이 되는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 이렇게 약간 뭔가 이해를 해준다면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러면 현명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이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학교 폭력이 있을 때 생활기록부에 뭐 이제 기록이 되고 네. 안 되고 이런 것도 좀 예민한 문제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절대 이렇게 그냥 성적과 관련해서 네. 무난히 넘어가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좀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네,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또 군포시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의 바른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의 장도 마련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초중이 모든 학교 혁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시와 교육지원청의 좀 지원이 절실하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뭐 지원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운영비나 강사비 지원 정도 이런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사를 이제 모집하는 것도 네. 상당히 좀 신중하게 네.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교육 활동가 양성을 하려고 저희 협의체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뭐 한 5년 동안 어떻게 네.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또 긴 네. 기간 동안 교육 부분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데
항상 만났던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뭐 가슴 아팠다거나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아, 예. 이제 학폭을 하면서 가해 학생으로 왔던 학생인데요. 제가 이제 학부모인지를 모르고 졸업할 때쯤 저를 보더니 아저씨 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폭의 가해자였던 그 약간의 거칠었던 학생이 졸업할 때 되니까 너무 그러니까 착해져 있었어요. 너무 착해져 있고 인상 자체가 입학했을 때 그 약간 어두웠던 면이 좀 밝게 이 부분이 참 뿌듯했어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니까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모범생으로 졸업하는 걸 보고 아이도 이렇게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변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좀 맡고 계신데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런 아이들을 만나실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그 학교폭력 때문에 열리는 그런 모임들이 좀 많은가요? 보통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열리는데요. 요즘 가장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치고받고 왕따, 일진 뭐 이런 문제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핸드폰 사용에 대한 예절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약간 또 흐름에 따라서 이게 또 학교 폭력의 네. 그것도 범주도 바뀌고 네. 있네요. 앞으로도 되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가정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이 교육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 부족이 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한 번이 됐든 이때만큼은 모두가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서로 지난 뭐 일주일간 있었던 얘기를 하든지 서로 대화를 하면 뭐 모든 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남의 아이도 내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 자식만 챙길 게 아니라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사랑으로 베풀어 준다면 아이들은 바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핸드폰, 뭐 SNS, 네. 유튜브 네. 이런 게 워낙 많아서 네. 일주일에 한 번도 모이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혹시 가정에서도 그렇게 정기적인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네. 계신가요? 저희 저녁은 꼭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렵다는 저녁을 함께하고 네. 계시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학생들에게 그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포기하지 말자. 예. 그리고 열심히 하자. 그다음에 행복하게 지내자. 뭐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업에 너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보다는 자기의 꿈과 끼를 좀 찾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매사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학창 시절을 열심히 보낸다면 본인이 하고자 하고는 일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십시오. 좀 벌써 이렇게 1년의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내년에 꼭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좀 있나요? 올해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가족여행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꼭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장담을 하셨으니까 네. 꼭 지키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 인터뷰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못 이루신 일들은 내년에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12월 4일은 2020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인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시험의 결과가 혹여나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입시 전략을 잘 세워서 목표하는 대학에 정시 모집해서 좋은 결과의 주인공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